잡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잡비는요, 이 앞에 이 잡자가 붙는 이유는요, 본래 발생 빈도가 빈번하지 않거나, 제일 금액이 중요해요. 금액이 쪼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에 잡손실, 잡지출, 잡비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이거예요. 그죠?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떨궈서 잡자를 쓰는 겁니다. 타 계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그때 이게 이제 관리비 부과 대상이 되면 이제 잡비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소모품비하고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만 처리하면 된다고 밑에 써 있는 거고, 회계 처리 보시면 관리실용 생수 한 통 5,000원, 여기 잡비 소모품비 어떤 걸 쓰셔도 된다고 돼 있죠. 현금 줬고요. 두 번째, 공용 화장실 냄새 제거용 나프탈렌, 역시 잡비 소모품비 쓰시면 되고, 아까 접대용 녹차 커피 했었죠? 소모품비에서 잡비나 소모품비 쓰시면 되고, 화장지 휴지도 별얘기 없으면 쓰시면 되고요. 기전실 직원용 세수비누나 빨래비누, 잡비 소모품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반 관리비가 끝났네요. 일반 관리비 끝났어요, 이제. 그죠? 우리 관리비용 중에 1 했어요. 1청경소, 승진환급, 수의자간사에서 1 했어요. 1. 자, 일반 관리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관리비용이 쭉쭉 나가겠네요. 1청, 경소, 승주 이어서 나갈 겁니다. 청소비 볼게요. 관리비용이고요. 청소비. 관리비 비목 가운데 하나로 용역시는 용역비용이죠. 예, 용역회사에 청소, 그죠? 업무를 맡겼다.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에 주면 돼요. 그럼 이 용역비 안에 모든 비용이 다, 이 청소와 관련된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직영을 했다. 직영 시에는 청소원의 인건비, 청소원의 인건비니까 4개 항목이었죠? 네, 기본급과 제수당, 4대 보험, 관리소 부담분하고 퇴직금, 충당하는 거 4가지에다가 피복비, 그 다음 청소용품 등 청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소요되는 비용, 청소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 인건비일 경우에는 인건비 부가가치세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청소비를 쓰겠지만, 자, 분계실수 바로 볼게요. 이제 앞쪽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 도로 나올 거예요. 위탁관리 서울지역이고요. 위탁관리 중인 단지의 당월준 미화원 급여가 월말 개상했대요. 월말 개상했다는 얘기는 다음 달 지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지급이라는 뜻이에요. 월말 개상. 그러니까 못 줬으니까 대변은 무지급 비용일 거예요, 그냥. 됐죠? 미화원 급여가 월말 개상했다. 다시 월말 개상이라는 의미는 이달에 비용이 발생돼서 관리비는 부과되지만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줄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관리비 부과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두는 겁니다. 단, 그 다음 볼게요. 단, 전용 면적. 지급일은 2월이면, 그죠? 아까 얘기했으면 전용 면적 136제곱미터가 30%래요. 그래서 인건비 부가가치세 3%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는 직영이고 경비는 용역에 의한데요. 자, 여기 급여, 미화원, 청소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210만원 청소비 쓴 거예요. 다음 미지급 비용 210만원 대변에 둘 거고요.
자, 이 공제한 예수금 있죠? 예수금은 지급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인건비 부가가치세는 비용 차변에 비용 처리할 때 계산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 예수금은 요 미지급 비용 급여 210만 원을 지급할 때 얘가 없어지면서 원천징수 7만 1,000원이 이루어져서 예수금 이쪽에 나올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자, 인건비 부가가치세 여기 계산했습니다. 인건비 급여 210만 원에 대해서 면적 비율이 30%니까 10% 곱하기 30% 한 3% 했어요. 210만 원을 3% 했더니 63,000원이죠. 63,000원. 그래서 대변에 본사로 송금하기 전까지는 항상 미지급 비용이었어요. 인건비 부가가치세. 자, 요거 회계 처리하실 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 두 개 216만 3천원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합쳐서 써져 있죠? 근데 실기하실 때는 따로따로 쓰세요. 210, 210 쓰시고 6만 3천, 미지급 비용 6만 3천 이렇게.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따로따로 쓰시면, 그죠? 네. 뭐 같이 한꺼번에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2번 볼게요. 위 단지 지금 인건비 부가가치세 대상 단지입니다. 역시 월말에 할 일들 중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그래서 이 관리원의 이 단지는 지금 여기는 청소원의 급여였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원하고 미화원 다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월말 계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25만 원이고, 예, 관리원은 사업주 부담분 복리후생비를 쓰는 거고요, 항상. 그 다음 미화원, 이 미화원 청소원에 대한 4대 보험료는 그냥 청소비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개정 과목이 관리직 직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25만원 차변에 비용 처리했고, 차변에 역시 이 미화원에 대한 10만원 청소비 처리했어요. 이 사업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있는 거죠. 이게 미지급 비용, 요까지가 이제 회계 처리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렇게 나누면 항상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월 말에 비용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하고요. 납부는 다음 달 10일이 납부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인건비 부가가치세 개정 과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따로 계산했죠. 3%로. 그래서 요거 3%로 계산하시고, 관리직 직원 25만원 곱하기 3%에서 7,500원 계산했고요. 얘는 관리직 직원이니까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 청소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한 거 사업주 부담분 10만원에 3% 3,000원이죠. 얘는 청소원이니까 개정 과목 청소비를 쓰셔야 됩니다. 쓰셨고, 대변에는 본사로 송금하기 전까지는 항상 미지급 비용으로 든다 그랬어요. 인건비 부가가치세.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보충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아셨죠?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냥. 3번 가보죠. 3번은 용역, 청소를 용역을 쓰나 보네요. 이 단지는. 월말에 당월분 청소 용역비 220만원, 역시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데, 계상했대요. 항상 월말 계상이라는 얘기는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이래요. 그래서 뭐 용역비는 그냥 청소비 있으시면 돼요. 다음 달 지급, 미지급 비용. 역시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차변의 개정 과목 최소한 한 8개 정도 하고 같이 나올 거예요, 이게. 4번 보겠습니다. 청소용 걸레와 세제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되는 용품 35,000원 현금 구입했대요. 청소는 직영이래요. 청소비죠, 뭐. 35,000원. 현금 줬습니다. 자,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누고 싶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제가 목이 터질 정도로 얘기했는데
감이 없으시면 항상 부가가치세 대급금 쓰고 싶으면 항상 재활용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외부 주차 수익과 관련된 비용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직원 동계 피복비 구입 피복 구입비로 24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데 현금 줬대요. 일단 대변은 현금으로 끝났어요. 근데 경비원용 10만원이래요. 얘는 당연히 경비비를 쓸 거고요. 청소원용이 6만원이래요. 얘는 청소비를 쓸 거고요. 그러면 관리원용은 계정 과목 당연히 피복비를 쓸 거예요. 피복비를 쓸 게 얼마인 거예요? 24만원에서 16만원을 빼시면 8만원이죠? 전액 당월 비용 처리하고 현금 줬으니까 당월 비용 처리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가시면 비용 처리한 게 관리직 거 8만원 피복비고요. 청소원 거 청소비 경비원 거 경비비 24만원 현금 줬습니다. 경비비 볼게요. 역시 용역 경비를 용역으로 했다 그러면 용역비가 경비비예요. 그래서 용역하면 용역 계약한 용역 대금 추구남은 그죠? 뭐 경비와 관련해서 관리소에서 뭐 지출되는 게 없어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네, 직영시는 이 경비원 인건비, 경비용품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다 경비비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경비원의 인건비도 직영이면 인건비 관리소에서 직접 급여를 준다면 인건비 부가가치세 신경 쓰셔야 되고요. (1번) 분기실습봅니다. 당월 경비용업비 1,500만원이네요. 월말 계상했답니다. 차변에 경비비 비용 처리했고요. 대변에 다음 달 지급이니까 미지급 비용 뒀어요. 2번 봅니다. 직영 경비단지에서 경비실용 휴지와 각종 소모품 35,000 상당액을 현금 구매 배급했대요. 근데 여기 경비가 직접 소요되면 써줄 거예요. 근데 휴지하고 소모품이 경비하고 직접 소요되지 않아서 여기 소모품비로 처리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소모품비 비용 처리했고 대변에 현금 줬습니다. 3번 볼게요. 직영경비단지에서 경비실용 순찰시계 12만원과 가스총 24만원 구입하고 이제 나눠서 관리비 부과할 것만 보내요. 선급비용 처리했대요. 12개월 안분상각 예정이네요. 경비에 직접 소요된 거니까 나중에 상각할 때 경비비 처리하시면 되고 계산을 여기다 미리 해보면요. 일단 선급비용이 360만원이죠. 36만원이죠. 36만원 12개월로 안분상각할 거니까 한 달에 3만원씩 경비비로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선급비용 처리한 것부터 다음 장 가시면 회계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급비용 36만원 일단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돈 준 거. 네. 그 달 말이 됐어요. 월 결산 시 선급비용 상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더니 3만원이죠. 그래서 경비 직접 소요된 거니까 차변에 경비비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선급비용 상각해서 자산 없앴어요. 5번 가겠습니다. 역시 급여 얘기가 나오네요. 서울 지역이죠. 위탁관리예요. 전용면적 135 초과세대 면적 비율 40%입니다. 인건비 부가가치세 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마감시 전 직원의 평균 임금이 720만원 지급이 됐는데 그 720만원에 대해서 뭐를 한 거, 지금 연차수당충당금 계상을 해요. 연차수당충당금. 자, 그래서 관리직하고 경비원하고 미화원 여기 청소비를 먼저 썼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관리직 계산하고 청소원 계산하고 경비원 계산 여기다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위에다 써볼까요? 위에다. 일단 여기다 먼저 쓸게. 이거. 자, 720에서 경비원 180과 미화원 120이니까 300 빼시면 관리직 임금이 준 게 관리직은 400만 원입니다. 지금. 420이군요. 420만 원. 그죠? 720에서 두 개 뺐어요. 자, 계산할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연차 수당 충당금 계산하니까 여기다가 연차 수당 충당금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이거 세 가지 요건에 만족했잖아요. 40%니까 4% 계산하는 인건비 부가가치세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관리직부터 써봅니다. 관리직 420만 원이에요. 연차수당 충당금 나누기 24죠? 나누기 24 하시면 17만 5천 원이 나와요. 너무 이쪽에다 썼네. 연차수당 충당금 17만 5천 원입니다. 연차수당 충당금만 먼저 쭉 써볼게요. 그 다음 청소원이 먼저 있으니까 청소원의 임금이 요거 미화원 120만 원입니다. 그죠? 1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 연차수당 충당금은 항상 나누기 24예요. 나누기 30 곱하기 15 나누기 12 하지 마시고 24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24개월로 나누시면 5만 원이죠. 그 다음 경비원 써볼게요. 경비원이 180만 원이었죠. 평균임금 180만원, 즉 기본급과 재수당 합친 금액을 나누기 24 하시면 연차수당 충당금이 7만 5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과목 관리직은 차변에 재수당 처리할 거고 청소원은 청소비, 경비원은 경비비, 차변에 비용 처리해서 대변에 연차수당 충당금으로 적립할 거예요. 그거 먼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에 그 매개 처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관리직 관리직이 이거 17만 5천 원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재수당 차변에 비용 처리했고 청소원 5만 원 청소비 비용 처리했고 경비원 경비비 비용 처리했습니다. 이 세 개 연차수당 충당금으로 적립했어요. 비용 처리한 만큼 됐죠? 요 밑에 이제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 17만 5천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 17만 5천 원 재수당으로 비용 처리했죠? 인건비예요. 곱하기 면적 비율이 40%니까 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천 원이 나오죠? 17만 5천 원에 4% 7천 원. 청소원 5만 원이죠? 5만 원에 면적 비율이 4%라 4% 하시면 5, 4, 20해서 2천 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 경비원 연차수당 비용 처리한 7만 5천 원에다가요 4% 하시면 3천 원이 나옵니다.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셔서 자 개정과목 일반 관리비만 얘만 인건비 부가가치세 하시는 거고 청소원은 청소비 경비원은 경비비 그래서 그 회계 처리가 밑에 있는 겁니다. 일반 관리직 인건비 부가가치세 7,000원 청소비 2,000원 경비비 3,000원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해서 회계 처리 차변에 비용 처리했고요. 대변에 본사로 송금하기 전까지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12,000원. 이제 그만 나와도 되겠는데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거를 실기할 때마다 매번 할 거예요. 근데 실기에서는 필기는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필기는 이렇게 네모로 비워둔다 그랬죠. 가로나. 실기는 경비원하고 이 미화원 있죠. 실기는 용역이에요. 아셨죠?
용역으로 나와요. 실기는 직영이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그러니까 실기에서는 직영 직원들이 다 관리직 직원들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달 위탁관리 본사의 부가가치세, 요거 12,000원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해 놨었죠? 요거 다음 달에 본사에, 위탁관리 본사에 송금했대요. 그럼 12,000원 미지급 비용 돼 있던 거 없애고 한국은행에서 송금했어요. 소득비 가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비목 중에 하나인데 다음 장에 가시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에 의해서 소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득 용역시는 용역금액이고요. 직영시는 소득용품비 등 소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 처리할 때 씁니다. 이 소득은 직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다 용역 맡기죠. 소득하는 회사에. 그죠?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오잖아. 이렇게. 소득하러 왔어요. 이러고. 그죠? 문 잠깐 열어주면 쓱 하고 가잖아요. 개별 세대는. 용역을 주로 하는데, 요 주의하실 게 직영시에, 이거 전에 얘기했습니다. 과정과목 소개할 때. 이 소득원의 인건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득원의 인건. 우리 아까 일청경소 할 때 청소비와 경비비는 항상 청소원의 인건비, 직영시에는 청소원의 인건비, 경비원의 인건비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소득원의 인건비는 없다 그랬습니다. 아셨죠? 얘기했잖아요. 설마 소득이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소득만을 위해서 채용을 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소득을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 쓰겠다는 얘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다 용역을 해요. 일반 단지는. 그죠? 회계 담당자한테 이거 우리 직영하니까 소득 좀 하고 와. 그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다 이러면 소득용품비 이렇게 있죠? 두 개예요. 소득용품. 소득용품하고 소득약품. 두 개. 직접 할 때 이 두 개가 주로 직영에서는 나올 겁니다. 자, 분계실습 보시면 당월 소득용역비 50만원 청구돼서 월말 계상입니다. 항상 이 뒤에 납기일, 그죠? 지급일이 다음 달 5일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도 이 월말 계상이란 뜻 얘기했어요. 그죠? 왜 월말에 장부에 계상 올리는 거예요? 관리비 부과하려고. 이게 월 단위로 관리비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돈 줄 때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관리소는 안 그렇다고요. 매달 딱 끊어갖고 그 달에 발생한 건 빨리 관리비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라고요. 월말 계상 관리비 부과 대상이라 바로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비 비용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되고 미지급 비용으로 뒀다가 2번 봅니다. 다음 달 미소득비 한국은행에서 인출 송금했대요. 그럼 미지급 비용 이제 준 거니까 부채 없어져요. 이렇게. 되셨죠? 자, 송금 수수료 수신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업체가 부담하는 거네요. 그래서 수수료 회계 처리 필요 없습니다. 이 송금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했다면 지급 수수료 처리하겠죠? 3번 갑니다. 당월 소득 용역비 30만원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했어요. 당월분을 당월에 지급했죠. 차변에 소득비 비용 처리하시고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돈 줬어요. 4번 소득용 약재 55,000원 현금 구입해서 자체 소득했대요. 차변에 소득비 비용 처리하시고 대변에 현금 줬습니다. 뭐 비용 쪽이라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어서 승강기 유지비 볼게요. 용역시는 용역 비용이고요. 네, 승강기 직영하는 경우 별로 없겠지만 직영시는 제 부대 비용이나 자재비 이런 거 이런 게 승강기 유지비일 겁니다. 다 업체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뭐 직영에서 따로 채용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맡길 거예요. 그냥 얼마 계약해서. 보통 승강기 합류 회사하고 다 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죠, 이게. 다만 요거 전기료는 공동 전기료입니다. 승강기 유지할 때 들어가는 전기료, 승강기 유지비 이게 아니라 전기료는 그냥 다 전기료예요, 그냥. 공동 전기료에 포함될 거예요. 분계실수 봅니다. 당월분 승강기 유지비 88만원 한국은행에서 인출 송금했대요. 차변에 당월분 비용, 승강기 유지비 비용 잡고 대변에 한국은행 줬어요. 2번 갑니다. 각동 승강기 내부에 컨트롤 박스가 노후돼서 작동이 불량 잦음에 따라 신품 교체했대요. 72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돈이 들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했어요. 그럼 대변은 한국은행에서 돈 72만원이 나갔는데 72만원 금액이 크니까 어떻게 한대요? 3개월 안분 비용 처리한대요. 선급비용 잡는다는 얘기죠. 차변에 선급비용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달 말부터 3개월로 나눠서 비용 처리하고 관리비 부과 이루어지고 선급비용은 상각하고 그렇습니다. 3번 볼게요. 예, 3번 이거 월 말에 그죠? 잘 차감관리비까지 했네요. 청약법으로 잘 했네요. 여기 보니까. 자, 땡땡 단지는 승강기 유지 보수용 부품 12만원을 한국은행에서 인출 구입했대요.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유지비 12만원 비용 처리했고요. 돈 바로 줬으니까 한국은행 12만원 줬습니다. 됐죠? 이제 승강기는 끝났어요. 유지하고요. 근데 모두 당월 비용 처리하되 입주자, 사용자 공동기여 수익을 감안해서 10만원 차감관리비로 처리했대요. 이 총액법이죠. 항상 비용이 발생하면 발생한 총액을 다 쓰십니다. 그러다가 차감관리비 할 거면 차감관리비 관리 외 비용이었죠. 그래서 12만원 중에 10만원은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 외 비용으로 10만원 떨구고 승강기 유지비를 12만원에서 10만원 줄여서 10만원 소멸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만원만 관리비가 부과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감관리비 쓰는 게 실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차감관리비 적립금 쓰는 것보다. 총액법으로 잘 써있네요. 지금. 물론 얘를 지금 승강기 유지비 하나만 예를 들었겠지만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항상 이 비용이 차변에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거를 차감할지 정해줄 겁니다. 4번 가보죠. 장기 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승강기를 수선하고 2천만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썼대요. 그래서 자, 장기 수선 충당금 예치금이 1억 5천이나 갖고 있답니다. 그동안 장기 수선비 비용 처리하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1억 5천이나 갖고 있네요. 적립해서. 그러니까 충당금 쓰는 거니까 대변에 있던 장기 수선 충당금 썼습니다. 차변으로 부채 없애시고요. 그 다음 돈은 차변에 있던 장기 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나왔어요. 없앴습니다. 다음 갑니다. 일청, 경소, 승까지 했고 그 다음 지네요. 일청, 경소, 승, 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비. 자, 공동주택관리법 0에 규정된 관리비 비목 중에 하나로 용역 맡겼다. 항상 이거 전문관리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맡겼다 이러면 그냥 그 금액이에요. 계약한 금액이고 직영으로 했다 그러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자재나 또는 그냥 따로 사람 불러서 인건비가 들어갔다 이러면 그 비용. 물론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전기료는 다 공동전기료입니다. 공동전기료로 분리되고요. 이제 실기하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 전기료 있죠. 항상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3개로 분류돼서 나와요. 이렇게 주택용, 가로등용, 그죠? 산업용 이렇게 나온다고. 그 고지서는 그렇게 3개로 분류되는데 그 주택용 중에
우리는 세대별 검침을 하잖아요. 그럼 세대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게 다 검침이 이루어지죠. 그럼 주택용 중에서 그거를 다 세대별로 부과를 해요. 주택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동전기료죠. 뭐 가로등에 쓰였든 이제 산업용은 승강기나 그죠? 이 산업용으로 돼 있는 거는 전기요금 체계가 틀리잖아요. 주택용하고 한전에서 이 단가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고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과할 때는 세대별 검침에 의해서 주택용에서 세대별 검침에 의한 거를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 공동전기료는 다 합친 다음에 면적 비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공동 세대별로 나누겠죠. 뭐 기준에 따라서. 네, 이거를 우리는 검침 자료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부가 나누는 건 누가 해요? 전산이에요. 이거 사람이 하라 그러면 관리소 가시면 안 돼요. 언제 그걸 나누고 있어요. 전산이 알아서 할 거라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탁 계산해줘요 그냥. 하여튼 여기서 하나 그죠? 우리 교재 이렇게 교재 문제나 이렇게 보시면 교재가 말을 조금 이상하게 애매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교재가. 그죠? 그래서 여기 인터폰, 자동문 등 일반회든 시설물 유지 보수비 이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써드릴게요. 이건 수선 유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정 과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폰을 쓰거나 일반적으로 공동 현관문 자동으로 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비가 되려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로 다 구축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은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워낙 싸고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다 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인터넷 정보가 공유되는 무인 택배 보관함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그래서 2급에서는 무인 택배 보관함 정도 뭐 언급이 되거나 그쵸? 예, 다 해갖고 그래서 이걸로 문 통제하고 이런 거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그럼 자동문 따로 할 게 없어요. 자, 여기에 보통 요즘은 뭐 제어해요? 요즘 지능형 홈네트워크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이거 하죠? 최신 아파트들은 다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그래서 제일 유용한 게 뭐예요? 가전제품이죠, 뭐. 집에 세대에 있는 가전제품 제어 시스템. 이거 다 연결하죠. 광고들 하잖아요. 시스템 등 뭐를 다 포함하는 거냐면 IT죠. IT, 통신시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건 네트워크 장비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가 고급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간다고. 선으로 다 세대별로 네트워크로 연결시켜놔요. 그죠? 이거. 그 다음 이거 제어하려면 월패드를 붙여요. 월패드. 벽에다가 띠띠 눌러서 그죠? 그 다음 이거 뭘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축을 해놓는 거라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비. 그래서 요거는 개념을 좀 잡으시라고 한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요 개념 과목이 시험에 내고 싶으면 그냥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설이라고 나와요. 그냥. 아니면 딱 여기 볼게요. 동계실습 보시면 당월분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무인택배 보관함. 이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설이라는 거예요. 유지 용역비 22만원. 한국은행에서 돈 줬어요. 대변에 돈 주세요. 한국은행. 자변에 비용 처리하세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비. 2번 각동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설 부품 교체 기료에서 60만원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했는데 역시 금액이 컸나 보네요. 3개월 안분 상각한대요. 선급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변의 선급비용 일단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한국은행에서 돈 줬고 그러다 60만원 3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원씩이죠. 네, 바로 선급비용 상각이 이루어지네요. 그 달 말부터 해요. 항상. 그죠? 다음 달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다음 달, 그 달부터 관리비 부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20만원 상각하고요. 비용 처리합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비. 자, 일정 용소 승지 난까지 왔습니다. 난방비 볼게요.
요 난방비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중앙 집중식 난방단지에서. 이 중앙 집중식이라 하면 중앙 보일러를 갖고 있는, 예, 실기 시험은 안 나옵니다. 실기는 X 해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써드려서 마음 편하라고 해드리는 건데, 그래도 불편하신가? 필기 시험에만 나올 거예요. 자, 관리비 비목 중에 하나인 난방비는 개별 난방단지에선 쓰지 않아요. 개별 난방단지는 난방과 급탕에 관련된 거는 그냥 개별 세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가시면 보일러가 다 붙어있죠. 귀뚜라미, 경동 보일러 이런 게 붙어있죠. 개별 난방이에요. 보일러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그죠? 업자 부르고. 가스요금은 알아서 도시가스공사하고, 그죠? 내고 그럽니다. 그 다음 지역 난방 방식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되는데, 사용료 등에 속해 있는 계정 과목이 지역 난방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 난방단지는 가스료 법령에는 있다 그랬죠. 계정 과목. 근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 보일러를 갖고 있는 단지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요거 난방비 산출하는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뭐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거 잘못된 것도 있는데 고쳐드리고 뭐 이러려면 그냥 아예 보지 마세요. 분기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중앙집중식 난방단지는요, 예, 난방비하고 급탕비 계정 과목 두 개가 있죠. 승지 난급이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난방비, 급탕비 이 두 개는 중앙집중식 난방단지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자, 중앙 보일러를 돌리기 위해서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가스요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난방에 소요된 건 난방비고 물 데우는 데 쓰는 건 급탕비라고. 되셨죠? 그걸 이제 나눠서 구분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중앙집중식 난방단지 보일러 도시가스 요금이 1,700만원 고지됐대요. 월말 계상이니까 미지급 비용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냥 월말 계상 나오면 그냥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이 중에 급탕용 가스 요금이 500만원이래요. 그러면 난방용은 1200만원이죠? 그래서 난방비가 1200만원이고 급탕비가 500만원이고 그래요. 자, 2번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볼게요. 이 급탕비는요, 물 데우려면 가스 요금 급탕비에 성격하겠죠? 그 다음 물 데우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그러니까 수도료도 두 개로 나눠요, 이 중앙집중식은. 그래서 그 얘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중앙집중식 난방단지에 보일러 도시가스 요금이 1000만원이 고지되어 있는데, 이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용으로 쓴 건 난방비고 급탕용으로 쓴 건 급탕비예요. 두 개로 나뉩니다. 고지돼서 월말 계상했대요. 월말 계상하면 그냥 미지급 비용 쓰세요. 일단 대변은 1000만원. 그 중에 급탕용 가스요금이 300만원이래요. 그럼 난방용은 7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이게 가스요금이에요. 가스요금. 가스요금에서 전체 총 1000만원이 나왔는데 급탕한 거는 300이니까 급탕비 처리했고요. 나머지 700이 난방용이니까 난방비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 수도요금, 그 밑에 거 볼게요. 이 두 개가 수도요금이에요. 수도요금. 그래서 총 수도요금 500만원, 월말 계상했으니까 역시 미지급 비용 500만원 대변에 뒀어요. 네, 자변에 이제 비용 처리할 건데, 그 중에 500만원 중에 급탕 수도료가 100만원이래요. 그럼 급탕비 1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수도료입니다. 진짜 400만원.
그래서 이 급탕비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급탕비는 가스요금에도 그죠? 물 데우는 데 들어가는 가스요금은 급탕비고, 그 다음 수도요금도 다 급탕 있죠? 물 데워서 목욕하거나 뭐 이런 데우는 데 쓰는 것들은 수도는 급탕비입니다. 자, 이 똑같은 예제 그 밑에 나올 겁니다. 급탕비 승진환급 급탕비 보죠. 공동주택 관리된 비목이고요. 일단 급탕비 중앙 집중식 난방단지에서 쓰는 겁니다. 여기다 집중식 난방단지, 즉 중앙 보일러를 갖고 있는 단지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물 데우는 거 개별세 되면 알아서 데울 거예요. 그죠? 알아서 데울 거고, 지역 난방공사는 개정 과목이 지역 난방비가 따로 있어요. 지역 난방비, 지역 급탕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중앙 보일러를 갖고 있는 단지에서만 이 개정 과목을 쓰시고, 그래서 내가 아까 난방비에도 거쓰니까 그럴까요? 개별 난방단지는 물 데우는 게 자체적으로 보일러 갖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거고요. 그 다음 지역 난방은 지역 난방비 개정 과목을 쓰니까 지역 난방비. 자, 이 급탕비, 중앙 보일러를 쓰는 급탕비는요, 요거 두 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만 급탕비는 중앙 보일러 쓸 때 급탕 연료비, 급탕 용수비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급탕 연료비는 가스 요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급탕 용수비는 수도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보일러를 쓰는 단지는 급탕비 개정 과목에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된 거다. 도시가스, 그 다음 수도요금, 그거 합쳐서 급탕비가. 그래서 아까 해봤던 예제 똑같은 예제인데 숫자만 좀 바꿨네요. 다시 볼게요. 얘 두 개 난방비, 급탕비 이렇게 써놓은 거는 가스요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도료, 급탕비 이렇게 써놓은 거는 수도요금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급탕비는 가스요금에도 급탕비가 있고 수도요금에도 급탕비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 집중식 난방단지 보일러 도시가스요금이 1,500만원 나왔는데 월말 계상했대요. 미지급 비용 대변권은 이제 월말 계산 다 미지급 비용이에요. 이 가운데 급탕용이 400만원이니까 1,500에서 400 뺀 1,100만원이 난방용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1,100만원 썼고 급탕비 400만원 쓴 거예요. 자, 수도요금 600만원 나와 있는데 급탕용이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급탕비 100만원 쓰시고요. 나머지 500이 진짜 수도요금이죠. 수도료 500만원 쓰시면 돼요. 월말 계상 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되셨고, 그 다음 장 갈게요. 이제 수선 유지비 가겠습니다. 수선 유지비, 공동시설 역시 원상회복이나 유지 관리에 대한 지출이죠. 뭐 수선 유지비가 엄청 많죠. 다만 수선 충당금의 유무와 수선 유지비 발생 규모, 유효 기간을 감안해서 이거는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수선 충당금 적립할 수 있고, 비용이 적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고 바로 부과가 되고요. 비용이 많으면 선급 비용 처리해서 앞으로 나눠서 거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수선 사전에 계획 예산안이 있으면 충당할 거고, 금액이 작으면 바로 비용 처리할 거고, 발생액 규모를 본다는 게, 그 다음 유효기간 얼마로 나눈 건지 따져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계 실습 볼게요. 저수조 청소. 저수조는 물탱크라 그랬죠? 이거 얼마에 한 번씩 한다 그랬어요? 물탱크? 6개월에 한 번씩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수조 청소비 60만원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했답니다. 대변에 돈 준 거는 썼어요. 한국은행 60만원. 단 저수조 청소용 수선 충당금 설정돼 있지 않대요. 그죠? 설정돼 있지 않으면 여기 금액이 크니까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6개월 단 연 2회 청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6개월 안분상각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안분상각.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으세요. 6개월 단위 연 2회니까 6개월 단위로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돈 준 거 선급 비용으로 잡아둡니다. 그러다가 6개월 매달 10만원씩 이제 관리비 부과가 되면 돼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색깔을 달리해서 미주를 좀 거볼까요? 뭐 색깔을 달리할 것까지는 없나? 땡땡 단지는 정화조 청소와 소화기 충약을 위해서 이 개정 과목으로 일단 따져보시면요. 이거 개정 과목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건 정화조 청소비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개정 과목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회계 처리할 땐 필요 없지만 좀 미리 좀 써놓으면요. 정화조 청소비 따로 있잖아요. 얘는 정화조 청소비 따로 있고요. 그 다음 소화기 충약. 얘는 당연히 수선 유지비를 씁니다. 소화기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전거래를 써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각각 120만원과 90만원 각각 지급했대요. 근데 이 단지는 매월 정화조 청소용으로 그죠? 수선 충당금과 소화기 충당용으로 기타 충당금으로 적립해왔대요. 적립해서 각각 적립해오고 있으며 총 300만원 기타 예치금에 별도로 예치되어 있대요. 이 전에 회계 처리 더럽게 복잡하게 했네요. 써보면요, 이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를 할 때마다 정화조 청소, 그죠? 각각 적립했다 그랬잖아요. 10만원씩 이렇게 정화조 청소비 적립하면서 금액은 쓰지 않을게요. 적립하면서 뭘로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 수선 충당금으로 했대요. 얘는 수선 충당금으로 했고요. 그 다음 소화기 충약은 수선 유지비인데 얘는 수선 충당금으로 하지 않고 구분을 기타 충당금으로 했대요. 기타 충당금으로. 그죠? 이렇게 했대고 그 다음 요 수선 충당금과 기타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돈을요 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빼갖고 어디에다가 기타 예치금에 300만원 지금까지 별도로 예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타 예치금에다가 총 이 적립해놓은 돈 있죠? 요 수선 충당금과 기타 충당금으로 적립해놓은 돈을 300만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돈은 물론 한국은행에서 뺐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말이 너무 헷갈려서 그래서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됐죠? 금액까지 쓸 걸 그랬나? 여기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게 있고 수선 유지비 비용 처리해갖고 기타 충당금으로 해놓은 게 있고 그죠? 그 다음 돈은 다 어디 있어요? 둘 다 기타 예치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올 땐 여기서 나올 거고 기타 예치금에서 정화조 청소 충당금을 쓸 때는 수선 충당금을 없애셔야 되고 그죠? 그죠? 그 다음 요거 소화기 충약하는 건 기타 충당금을 없애셔야 돼요. 금액이 얼마씩이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정화조 청소하는 건 12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120만원. 그 다음 소화기 충약한 거는 90만원 각각 돼 있대요. 되셨죠? 네, 금액을 연결시켜 드릴까요? 수선 충당금으로 써드렸으니까 뭐 연결시킬 것까지는 없죠. 이렇게 얘가 정화조 청소용 수선 충당금이 120만원 이렇게 120만원이고
다음 소화기 충약용 기타 충당금이 90만원이고, 그죠? 각각 일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드렸습니다. 자, 할게요. 충당금이 있으면 있는 거 먼저 쓰는 겁니다. 정화조청후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120만원 일로 없앤 거예요. 수선충당금. 그 다음 소화기 충약한 거 정립해 놓은 거 있어요. 얼마가 있는지는, 그죠? 여기 300만원 토탈이 있다니까. 네. 90만원 없앤 겁니다. 돈은 어디서 나와요? 돈은 다 여기 있어요. 기타 예치금에. 기타 예치금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3번) 볼게요. 지하 주차장 조명 등 10개 2,000원, 단가 2,000원이면 합치시면 2만원이겠죠. 2만원. 저장품을 사용해서 교체했대요. 그 전에 저장품 이제 사와서 저장품은 잡혀 있네요. 네, 2만원 교체했으니까 비용 처리하면서 저장품 없애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장에 수선 유지비 비용 처리하고 저장품 2만원 없앴습니다.